깐느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후 주변 외국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 봉준호 감독이 아님에도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관심과 축하를 받아 봉준호 감독님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영화 기생충이 깐느에서 상을 받으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은 이번 상이 영광스럽다는 것뿐 아니라 한국의 영화를 전 세계에 두루두루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원래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던 사람은 더욱 좋아하게 되고 한국의 영화를 몰랐던 사람들조차 한국 영화를 찾아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지역이라 많은 인종들을 만나게 되는 지역이고 프랑스어를 배우러 다니면서 저처럼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유럽, 아랍, 아프리카의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답니다. 외국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의외로 외국 친구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봤던 한국 영화를 설명하며 영화에 대해 묻기도 하고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전 그 친구들 각각의 나라에서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없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 느끼는 점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정치 및 사회 고발적인 주제를 세련되게 표현한다.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표현이 때론 폭력적이지만 굉장히 강렬하다. 한마디로 한국 영화에는 기억에 남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외국 친구들이 많이 보고 인상 깊다고 이야기했던 한국 영화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드보이. 올드보이는 2003년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로 2004년 제57회 깐느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제41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감독상, 나무주연상, 음악상, 편집상, 조명상을 휩쓸었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이다. 세련된 줄거리 표현을 가지고 있다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중 낙지 먹는 장면은 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지라 제가 아는 외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다는 사람이나 낙지를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 실제 따라한 사람들 많은 패러디를 남기기도 했죠. 후에 미국판 올드보이까지 제작되며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술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오대수. 아내와 어린 딸아이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존재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납치, 사설 감금방에 갇히게 되는데 언뜻 보면 싸구려 호텔방을 연상케 하는 감금방. 중국집 군만두만을 먹으며 8평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뉴스를 통해 나오는 아내의 살해 소식. 게다가 아내의 살인범으로 자신이 지목되고 있음을 알게 된 오대수는 자살을 감행하지만 죽는 것조차 그에겐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대수는 복수를 위해 체력 단련을 비롯 자신을 가둘 만한 사람들, 사건들을 모조리 기억 속에서 꺼내 악행의 자서전을 기록합니다. 한편 탈출을 위해 감금방 한쪽 구석을 새젓가락으로 파기도 하는데 감금 15년을 맞이하는 해 마침내 사람 몸 하나 빠져나갈 만큼의 탈출구가 생겼을 때 어이없게도 15년 전 납치됐던 바로 그 장소로 풀려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에서 헤매는 그에게 휴대폰과 현금도 전달됩니다. 우연히 들른 일식집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오대수는 보조 요리사 미도 집으로 가게 되고 미도는 오대수에게서 연민에서 시작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한편 감금방에서 먹던 군만두에서 나온 청룡이란 전표 하나로 감금방의 정체를 찾아내고 결국에는 우진을 찾아내어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진은 게임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대수를 가둔 이유를 5일 안에 밝혀내면 스스로 죽어주겠다는 것. 대수는 사랑하는 소녀 미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갇힌 비밀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내고 여기에서 대수는 이수아를 기억해냅니다. 대수는 이수아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사가기 전에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소문이 확대되어 이수아가 임신을 했다고 소문이 나게 됩니다. 결국 이수아는 자살을 선택하죠. 사실 이수아가 사랑한 남자는 친동생인 우진이었고 우진은 복수를 기획하며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죠.
우진은 대수가 자신의 친딸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체면을 걸어두었고 덕분에 대수는 자신의 친딸과 사랑에 빠진 것이죠. 우진이 이 사실을 미도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자 대수는 그것을 막기 위해 우진에게 빌며 자신의 혀까지 잘라냅니다. 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우진은 자살합니다. 그리고 대수는 체면수사를 찾아가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미도는 대수가 아버지임을 모른 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와, 정말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 내용이고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산행. 한국형 좀비 영화로 불렸던 부산행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흥행했었지요. 워낙 좀비 영화는 헐리우드가 대세라 전 한국 좀비 영화는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 사람들만 보았을지 알았는데 의외로 이 영화를 본 외국인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다른 영화보다는 적게 들었지만 본 사람들은 아시아의 좀비 영화가 의외로 재밌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헐리우드 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왠지 일어날 일일 것 같아 더 재미있던걸? 재밌고 또 재미있었어. 등등이었습니다. 부산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던 서구는 이혼 후 자신의 친어머니와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 있던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고집 피우는 딸을 위해 부산행 KTX를 타게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유성바이오라는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실험하고 있다 바이러스를 유출하게 되고 이 바이러스는 고라니에게 감염됩니다. 고라니가 차에 치였는데 갑자기 살아났고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염됩니다. 이때 초기에 전염된 사람 중 하나가 심은경인데 정말 무섭더군요. 이 심은경이 공유가 타고 있는 KTX에 타게 됩니다. 이때부터 KTX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좀비로 변하고 그 과정이 정말 무섭습니다. 열차 안은 생존자와 좀비들의 싸움으로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바깥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국이 모두 좀비의 세상으로 변해가는 장면이 무섭게 전개됩니다. 마지막 안전지대인 부산으로 가기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 좀비로 감염되고 서구마저 딸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남은 건 결국 임신한 성경과 서구의 딸, 이 둘이 부산으로 무사히 탈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의 추억. 영화를 본 모든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든 영화, 아주 좋은 영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봤어. 하나하나 장면이 정말 재밌었다는 살인의 추억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부터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은 연쇄 살인 사건의 공포에 빠집니다. 사건 발생 지역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수사본부는 구의봉 반장을 필두로 지역 토박이 형사 박두만, 조용구, 그리고 서울시경에서 자원해온 서태윤 형사가 배치됩니다. 자신의 감각만을 믿던 두만은 지역의 양아치들을 시작으로 수사를 하고 서울에서 온 태윤은 사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스타일이 달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계속 용의자를 잡는 데 실패하면서 서로 도와나갑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살해하거나 결박할 때도 모두 피해자가 착용했거나 사용하는 물품을 이용합니다. 증거를 찾다 잡은 용의자. 하지만 이 용의자는 결국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이 사건은 종결되고 시간이 지나 범행 장소에 온 박두만은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이때 어떤 아이가 다가와 다른 아저씨도 여기에서 지난 날을 회상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만은 범인임을 직감하고 화면을 바라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줄거리를 알려드렸지만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일부분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랍니다. 대부분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시간 되실 때 꼭 보세요. 이번 영화 기생충의 칸느 황금 종려상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 영화를 많은 외국인들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외국인도 많이 본 한국 영화. 한국은 정말 작지만 멋진 나라입니다. 화이팅! Like, subscribe.